안녕하세요. 고음의 헌책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제법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새벽에도 한 번 정도는 에어컨을 켜야 편하게 잘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더운 걸 힘들어해서 빨리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얼마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을 때일 수도 있겠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마음에 걸리는 일 없이 편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더운 날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처럼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행복하다는 건 정확히 언제부터 행복인 걸까요? 기다리던 일이 모두 이루어져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기분이 좋아진 그 잠깐도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가끔 행복을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해야 할 일이 다 끝나고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뒤에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은 늘 행복을 준비하는 날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날은 자꾸 다음으로 밀리게 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을 만나고 오늘 내 앞에 놓인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중요한 몫인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웃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 맛을 알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 잠깐 멈춰서는 것. 그런 것도 하루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어쩌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고매연 책방에 찾아온 손님은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 편히 쉬고 싶었고, 잠깐이라도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다만 늘 해야 할 일을 마친 다음으로 그 시간을 미뤄두었어요. 그날도 하던 일에 필요한 책 한 권을 사기 위해 평소 자주 가던 서점으로 향했어요. 필요한 책만 찾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익숙한 서점의 문을 열고 들어선 곳은 평소의 그 서점이 아니었어요. 고매연 책방 1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잘 자요. 그날 오후는 햇빛이 유난히 뜨거웠어요. 건물 사이의 좁은 길에는 그늘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 있었고,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의 손잡이도 손을 대기 어려울 만큼 달아올라 있었죠. 여인은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익숙한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종이에는 제목 하나와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 마무리해야 할 일에 꼭 필요한 책이었죠. 그 책을 찾아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면 하던 일을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조금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여인은 걸음을 조금 서둘렀어요. 평소 자주 가던 서점은 골목 끝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나왔어요. 입구 옆에는 신간을 소개하는 작은 입간판이 있었고, 유리문 안쪽으로는 밝은 조명과 반듯한 책장이 보이는 곳이었죠. 여인은 익숙하게 문을 열었어요.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낮고 맑은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선 여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항상 익숙했던 서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나무 책장과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책들이 안쪽까지 빼곡하게 놓여 있었거든요. 낮게 켜진 전등 아래로는 작은 먼지들이 천천히 움직였고, 열린 창문에서는 얇은 커튼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여인은 문 밖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분명 평소에 오던 서점에서 바라보는 바깥의 모습이었죠. 익숙한 골목이 보였고, 길 건너편의 작은 꽃집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문 안쪽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래된 헌책방이었어요. 심지어 책방 안쪽에서는 커다란 곰이 낮은 탁자 앞에 앉아 책 한 권의 찢어진 모서리를 살피고 있었죠. 여인은 눈을 몇 번 깜빡였어요. 커다란 곰이 책을 들고 있는 모습도 놀라웠지만, 지금 자기가 어디에 들어온 것인지 그것부터도 알 수 없었거든요. 곰은 여인을 바라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여인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다봤다가 다시 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곰은 더위에 젖은 여인의 머리카락을 보고는 유리병에서 차가운 보리차를 한 잔 따라서 여인에게 주었어요. 더운데 물부터 한 잔 드세요. 곰의 말은 그뿐이었어요.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어떤 책을 찾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죠. 여인은 금방 나가려고 했어요. 필요한 책을 찾아야 했고, 집에 돌아가 마무리할 일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리잔 바깥으로 맺힌 물방울을 보자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 모금만 마시고 나가도 될 것 같았죠. 여인은 창문 가까이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차가운 잔을 잡자 손바닥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여인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갑고 구수한 맛이 목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알 것 같았죠. 여인은 보리차를 절반쯤 마신 뒤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평소에 서점은 아니었지만 책이 이렇게나 많으니 어쩌면 찾고 있는 책도 이곳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여인은 물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책장 사이로 들어서자 나무 바닥이 발밑에서 작게 삐걱거렸어요. 한 걸음을 옮기면 한 번, 다시 한 걸음을 옮기면 또 한 번. 왠지 듣기 좋았어요. 책장 사이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 사이로 열린 창문에서 들어온 여름 공기가 섞여 있었죠. 여인은 종이에 적힌 제목을 떠올리며 책 등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을 찾는다는 생각보다 조용한 길을 혼자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걸음을 서두를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와 보폭을 맞출 필요도 없었죠.
책장 사이를 한번 돌고 좁은 모퉁이를 지나 다시 낮은 선반 앞에 서는 동안 여인의 걸음은 조금씩 느려졌어요. 나무 바닥에 삐걱이는 소리도 좋았고 오래된 종이 냄새도 싫지 않았거든요. 책장 끝에 닿으면 또 다른 길이 나타나는 것 같았죠.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입구에서보다 편안한 얼굴로 책장 사이를 걸었어요. 그러다 낮은 선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낮은 선반 한가운데쯤에 얇은 책 한 권이 비스듬히 꽂혀 있었어요. 표지는 옅은 청록색 천으로 감싸여 있었고 내 모서리는 여러 번 손에 닿은 듯 조금씩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표지 가운데에는 작은 강 하나가 그려져 있었어요. 강 위에는 흰 구름 한 조각이 떠 있었고 물가에는 넓은 나뭇잎들이 그늘을 만들고 있었죠. 책 제목은 글자가 지워진 것인지 처음부터 적혀 있지 않았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여인은 책을 꺼내 들고 곰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곰은 여인의 손에 들린 책을 보며 말했어요. 잠깐 봐도 될까요? 여인이 책을 건네자 곰은 책을 조심스럽게 받아서는 눈을 감고 천천히 냄새를 맡았죠. 오래된 종이 냄새 뒤로 여름 오후의 미지근한 공기와 얼음이 거의 녹은 보리차 냄새가 따라왔어요. 책장을 잡았던 손끝에는 가느다란 실밥이 조금 묻어 있었죠. 곰은 잠시 뒤 눈을 떴어요. 이 책을 읽던 분은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하루에 몇 장씩 읽었던 것 같아요. 곰은 책을 돌려주며 덧붙였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좋아했던 것 같네요. 여인은 책을 받아 아까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필요한 책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았죠. 여인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엎어두고 천천히 첫 장을 펼쳤죠. 강물이 둥글게 굽어 흐르는 곳에 비버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비버는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집 밖으로 나왔다. 밤사이 물길에 떠내려온 가지가 없는지 살피고 두 개 틈에 끼어든 돌이 움직이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에는 흙이 조금 내려앉은 곳을 찾아 단단히 다졌고 바람이 많이 분 날에는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옮겼다. 비버가 만든 둑은 튼튼했다. 나뭇가지와 돌은 빈틈없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둑 뒤로 고인 물도 잔잔했다. 하지만 비버의 눈에는 늘 손볼 곳이 하나씩 보였다. 저쪽에 삐져나온 나무 끝을 조금만 더 안으로 밀어넣으면 좋을 것 같았다. 그 일을 끝내고 나니 물가에 쌓인 작은 잎들이 눈에 들어왔다. 잎을 치우고 났더니 집 앞의 흙이 조금 울퉁불퉁해 보였다. 비버는 날마다 생각했다. 이것만 끝내고 쉬어야지. 하지만 그 이것은 좀처럼 마지막이 되지 않았다. 한 가지 일을 끝낼 때마다 다른 일이 하나씩 보였기 때문이다. 한여름이 되자 강가의 햇빛은 아침부터 뜨거웠다. 나뭇잎은 짙은 초록색으로 변했고 물 위에서는
잠자리들이 낮게 날았다. 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오래된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버드나무 아래에는 비버가 편히 앉을 만큼 넓은 그늘이 생겼다. 강바람이 불 때면 가느다란 잎들이 서로 부딪혀 작고 시원한 소리를 냈다. 비버는 그늘을 지날 때마다 잠깐 머물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나뭇잎 사이의 하늘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둑 쪽을 한번 돌아보았다. 아직 옮겨야 할 나무가 남아 있었고 저것만 옮기고 나면 그늘에 앉아도 될 것 같았다. 비버는 버드나무를 지나 다시 둑으로 향했다. 해가 머리 위까지 올라왔을 때도 비버는 쉬지 않았다. 강물에 앞발을 담가 열을 식히고 다시 나무를 옮겼다. 배가 고프면 물가에 앉아 나무 껍질을 몇 번 베어 먹고는 곧바로 일어났다. 앉아있는 동안에도 둑의 어느 부분을 먼저 손봐야 할지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비버는 물가에 떠내려온 나무 토막 하나를 발견했다. 크고 무거운 나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물을 오래 먹어 표면이 매끄럽고 미끄러웠다. 비버는 그 나무를 둑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앞발로 밀고 몸으로 받치고 꼬리로 방향을 바꾸었다. 조금만 더 옮기면 될 것 같았다. 그러면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이 거의 끝날 것 같았다. 비버는 힘을 주어 나무를 한 번 더 밀었다. 그 순간 앞발 아래에 있던 둥근 돌에 비버의 발이 미끄러졌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나무 토막은 물속으로 다시 굴러내려갔다. 비버는 반사적으로 앞발을 뻗어 몸을 받쳤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른쪽 앞발을 디딜 때마다 욱신거렸다. 비버는 잠시 앉아 앞발을 몇 번 움직여 보았다. 곧 괜찮아질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나무 토막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힘을 주는 순간 앞발이 다시 아팠다. 마침 물가를 지나던 늙은 거북이가 비버의 절뚝이는 걸음을 바라보았다. 거북이는 차가운 물에 적신 넓은 잎으로 비버의 앞발을 감싸주었다. 이틀쯤은 무거운 것을 옮기지 않는 게 좋겠구나. 비버는 곧바로 둑 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거북이는 둑을 한번 바라보았다. 나뭇가지들은 제자리에 있었고 강물도 평소처럼 둑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남은 일은 내일도 그곳에 있을 거야. 지금은 잠깐 편하게 쉬어도 되는 시간이란다. 내 등에 올라오렴. 비버는 잠시 망설였다. 누군가의 등에 올라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동한다는 것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앞발에 힘을 줄 때마다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기에 비버는 조심스럽게 거북이의 넓은 등 위에 앉았다. 거북이는 버드나무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평소에 비버라면 몇 번의 걸음으로 지나쳤을 짧은 길이었지만 거북이의 등 위에서는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물 위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이 느껴졌고 풀잎 끝에 앉아 날개를 접는 잠자리도 보였다. 강물 위에는 흰 구름 한 조각이 비쳤다가 잔물결을 따라 길게 흔들렸다. 비버는 처음에는 북쪽으로 자꾸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거북이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 걸음 걷고 잠시 멈추고 다시 한 걸음을 옮겼다. 거북이가 멈출 때마다 등 위의 비버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짧은 멈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고 어디선가 작은 새소리가 들렸다. 비버도 어느 순간부터 남겨둔 일보다 눈앞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버드나무 그늘에 도착했을 때 비버는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쉬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거북이는 비버가 나무에 편히 기대 앉을 때까지 곁에 머물렀다. 구름 하나가 지나갈 때까지만 여기 있어 보렴. 그 말을 남기고 거북이는 다시 강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비버는 버드나무에 등을 기대었다. 다친 앞발은 가슴 가까이에 가만히 두고 꼬리는 부드러운 풀 위에 내려놓았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려 북쪽만 바라보았다. 저 나무 토막이 조금 더 아래로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물이 새지면 뚝 옆에 작은 가지가 빠지지는 않을까? 해가 지기 전에 누군가 잎이라도 치워주면 좋을 텐데. 비버는 몇 번이나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앞발을 디딜 때마다 감아둔 잎이 담겼다. 결국 다시 나무에 등을 기댔다. 그때 버드나무 잎 사이로 맑은 하늘이 보였다. 흰 구름 하나가 나무 꼭대기 위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아까 강물에 비치던 구름이었다. 구름은 서두르지 않았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강물이 흐르는 쪽으로 움직였다. 비버는 거북이의 말을 떠올렸다. 구름 하나가 지나갈 때까지. 그동안만 앉아있기로 했다. 구름은 생각보다 느렸다. 비버는 몇 번이나 다시 두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친 앞발을 가슴 가까이에 둔 채 그대로 하늘을 보았다. 잠자리 한 마리가 비버의 코앞을 지나갔다. 물가에서는 작은 물고기가 뛰어올랐다가 동그란 물결만 남기고 사라졌다. 강바람이 젖은 털 사이로 들어오자 낮 동안 달아올랐던 몸이 조금씩 식었다. 비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일을 하나 끝냈을 때와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다. 무언가를 제대로 해냈다는 뿌듯함도 아니었고 걱정하던 일이 해결된 안도감도 아니었다. 그저 그늘이 시원했고 바람이 좋았고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이 보기 좋았다.
구름이 버드나무 끝을 지나 강 건너편으로 멀어질 무렵 비버의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졌다. 비버는 나무에 몸을 편히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눈을 떴을 때 해는 조금 기울어 있었다. 버드나무의 그림자도 아까보다 강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비버는 한동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했다. 곧 아빠를 다쳤다는 것이 떠올랐고 옮기지 못한 나무 토막도 생각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장 일어나야 한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몸이 아주 편했기 때문이다. 등 뒤의 나무는 든든했고 그늘을 지나오는 바람은 시원했다. 비버의 옆에는 잘 익은 오디 몇 알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오디 하나를 집어먹었다. 새콤하고 단맛이 났다. 하나를 더 먹자 앞발 끝에 보랏빛 즙이 조금 묻었다. 비버는 그 자국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날 비버는 해가 더 기울 때까지 버드나무 아래에 있었다. 둑은 무너지지 않았다. 물은 여전히 제 길을 따라 흘렀고 옮기지 못한 나무 토막도 물가의 돌 사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비버가 잠깐 앉아있는 동안에도 강은 강의 일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에도 비버는 무거운 나무를 옮길 수 없었다. 이번에는 전날보다 조금 일찍 버드나무 아래로 갔다. 마른 잎 몇 장을 모아 등 뒤에 받치고 차가운 물을 담은 작은 그릇도 옆에 놓았다. 쉬기 위해 자리를 준비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막상 기대에 앉으니 전날보다 더 편했다. 비버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뭉게구름이 2개가 있었다. 비버는 두 구름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는지 바라보았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달콤했다. 할 일이 없어서 견디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저 시원한 그늘에 앉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이틀이 지나고 앞발의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 비버는 다시 둑으로 돌아갔다. 물가에 걸려있던 나무 토막을 옮겼고 빠져나온 가지도 다시 끼워 넣었다. 나무를 알맞은 자리에 놓고 흙을 단단히 다지는 일은 여전히 좋았다. 다만 전처럼 모든 일을 다 끝낸 뒤에야 쉬려고 하지는 않았다. 해가 버드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비버는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았다. 앞발에 묻은 흙을 강물에 씻고 버드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리고 구름 하나가 지나갈 때까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구름이 없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비버는 바람이 강물 위에 남겨놓은 긴 물결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비버의 하루는 부족하지 않았다. 책의 마지막 장이 넘어간 뒤에도 여인은 한동안 책을 덮지 않았어요. 선풍기는 여전히
느린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고 얇은 커튼은 창문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죠. 테이블 위의 얼음은 거의 다 녹아 있었어요. 하지만 보리차는 아직 시원했어요. 여인은 책 속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조금 더 기댔어요. 처음 앉았을 때는 등이 의자에 닿지도 않게 앉았어요. 금방 일어날 사람처럼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었죠. 이제는 어깨를 내려놓고 등을 의자에 편히 붙였어요. 눈앞에는 오래된 책장이 보였고 열린 창문 너머로는 여름 하늘이 좁게 보였어요. 흰 구름 하나가 지붕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여인은 그 구름을 바라보았어요. 비보가 바라보던 구름과 조금 닮아 있었어요. 곰은 보리차를 조금 더 따라주었어요. 여인은 두 번째 잔은 서둘러 마시지 않았어요.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한 모금 마셨죠.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짧게 한번 울렸어요. 여인은 화면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뒤집어 둔 채 구름이 지붕 뒤로 사라질 때까지 앉아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10분이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길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인에게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시간도 아니었고 어딘가로 가기 전에 버티는 시간도 아니었죠. 그냥 시원한 차를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잠시 뒤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보니 찾으려던 책의 제목이 그대로 적혀 있었죠.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마음이 급하지는 않았어요. 여인은 청록색 책을 곰이 있는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곰은 책을 받아 얇은 종이끈으로 한번 묶어서는 다시 여인에게 건넸죠. 여인은 조금 놀란 듯 곰을 바라보았어요. 곰은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말했어요. 책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여인은 곰에게 인사하며 책을 가슴 앞에 안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나무 바닥이 발걸음 아래에서 작게 삐걱거렸어요. 문을 열기 전 여인은 책방 안을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곰은 다시 탁자 앞에 앉아 책의 찢어진 모서리를 살피고 있었어요. 여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여인은 문을 열었어요. 문 위에 작은 종이 낮고 맑게 한번 울렸어요. 문 밖으로 나온 여인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니 방금까지 있었던 낡은 나무문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는 평소 자주 오던 서점에 유리문이 있었어요. 입구 옆에는 신간을 소개하는 작은 입간판이 놓여 있었고 안쪽에서는 밝은 조명 아래 사람들이 책을 고르고 있었죠. 여인은 유리문 안쪽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곰도 보이지 않았고 천장까지 닿던 나무 책장도 없었어요. 다만 여인의 손에는 청록색 천으로 감싼 오래된 책이 들려 있었죠. 여인은 책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번 만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유리문을 열고 평소의 서점으로 들어갔어요. 찾던 책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놓여 있었어요. 서점 밖으로 나오자 햇빛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그래도 공기는 여전히 더웠고 도로에서는 낮 동안 머금었던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여인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길 건너편 나무 아래에 놓인 벤치를 바라보았어요. 늘 지나치던 자리였어요. 집까지는 멀지 않았고 해야 할 일도 남아 있었죠.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길을 건너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고매한 책방에서 가져온 책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죠. 나무 그늘 아래는 생각보다 시원했어요. 여인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들었어요.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하늘 위에 흰 구름 하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여인은 그 구름이 반대편 건물 뒤로 사라질 때까지만 앉아있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가 해야 할 일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름이 아직 하늘에 남아 있었으니까요.